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엔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미술계의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도슨트 사실 저는 이렇게 미술관을 많이 가진 않아서 근데 전시 해설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도슨트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유튜브에서 또 상클 2교시에서 이어지니까 오늘은 먼저 준비하신 내용부터 우리 듣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원래 여행을 떠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떠나볼 곳 어딘가요? 네, 우리가 또 일하면서 혹은 도심 속에서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지쳤을 때. 네. 그때 보통 찾는 곳이 또 제주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어떤 예술가의 흔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근데 제주도 가면 어떤 게 노세요? 네. 저는 돼지고기. 오메기떡 먹고 전 돼지고기. 흑돼지 그죠, 아무래도- 보말 칼국수 먹고 맞아요. 먹는 걸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저는 어쨌든 전시 해설가다 보니까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호캉스란 말보다 또 저희들끼리는요 미캉스란 말은 많이 써요. 그래서 미술관으로 호캉스 떠나는 있어 거죠. 보이는데? 미캉스?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준비했어요. 그럼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먼저 이 제주가 품은 화가 두 분이 있어요. 네. 오늘 만날 화가는 이중섭과 김창렬 화가입니다. 야, 이 유명하신 분들 두 분 오늘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만날 화가는 이 이중섭 화가부터 만나볼 건데 너무나도 유명하죠. 국민 화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는 이 이중섭 화백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딱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면요, 먼저 이중섭 화백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에 좀 들렀다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저렇게 화가가 직접 머물렀던 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건 되게 설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왔었어요. 그럼 이 초가집이 이준섭 화백이 실제로 살았던 곳인 거죠? 맞아요. 이 한국 전쟁 때 1951년에 이제 피난을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딱 이 집안에 산 건 아니고 저 집에서 작은 단칸방에 가족이 다 모여 살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집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도 비극적인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의 인생이 좀 굴곡이 이렇게 좀 있었나 보죠? 네, 맞아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네. 딱 그 말이 맞는 화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하고 이 이중섭을 위해서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 생가 주변에 그 미술관도 만들고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술관도 만들고 주변에 이중섭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볼 게 되게 많고요. 느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중섭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준섭 미술관에서 꼭 봐야 될 작품 뭐가 있을까요?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저 섬이 보이는 풍경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분위기가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 전쟁 당시의 그림인데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중섭 가족이 피난을 왔을 때 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제주도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냐? 이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있는 거죠. 아까 그림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뭐 굉장히 좀 따뜻한 약간 파스텔 톤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쟁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게 어쨌든 이 화가의 마음이 좀 따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직접 핸드폰으로 찍으신 뭐 사진도 준비가 돼 있던데. 맞아요. 이 딱 가면요. 이 옥상을 꼭 올라가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내부만 보고 가는데 옥상에 올라가면요. 저렇게 저 그림 속 주인공인 섭섬이 보입니다.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이중섭 그림과 저렇게 그림과 비슷하게 사진 찍는 걸 많이 해요. 네. 한번 좀 찍어 보면은 훨씬 더 풍부한 관람이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잘 찍었죠. 재밌네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요? 저런 게 한국 작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직접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찍으신 화면과 이중섭 화백의 작품 비교한 거죠? 직접 비교한 찍으신 거 저거? 맞아요. 네. 처음 되게 잘 그렸죠.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준섭 화백이 가족들과 함께한 제주 생활, 비록 피난 시절이었지만 가장 행복했다라고 저희가 사실 아침엔에서도 이준섭 화백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품에도 그런 이준섭의 마음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의 인생을 또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편지화예요. 편지화. 아무래도 이중섭이 알려졌던 게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일본으로 보냅니다.
본인은 못 가거든요. 아. 그때 이제 그리움의 편지를 쓰는데 저렇게 그림 편지를 쓴 거죠. 저거는 이제 가족들을 제외해서 행복하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본인을 그린 건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그림인 거죠. 이런 걸 편지화라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것도 그 지금 미술관 가면 볼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뭐 잘 알진 못합니다만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는 좀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이들이 등장한 이유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알려진 바로는 2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1명이 더 있었어요. 첫째가 이 조산아로 태어나면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그림을 그려서 무덤에 같이 묻어줬다 그래요. 그때부터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또 이 보다 보면요. 개를 잡고 있는 아이들도 나오거든요. 네. 개나 물고기를.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제주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개랑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림에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약간 슬프면서도 당시의 맞아요. 역사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또 네, 맞아요. 따뜻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 슬픔이 오히려 더 배가 돼서 돌아오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중섭의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김창렬 화백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창렬 화백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또 물방울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김창렬 화백을 좀 만나볼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작가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창렬 화백을 전 이번에 보러 갈 때 물방울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이 이 해결을 좀 해답을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돌담 사진도 방금 나왔는데 이 건물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맞아요. 딱 가면은 이 제주도와 어울리게 돌담길이 먼저 반겨져요. 그리고 건물도 너무 높지 않아요. 딱 적당한 높이에 약간 그 분위기도 조금 단단하면서 경건한 외관 때문에 그 제주도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건물 자체도 약간 그 돌담 같아요. 그냥 그 색깔도 비슷하고 네, 맞아요. 자연이랑 잘 어울리고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그 김창렬 화백이 제주도랑 연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요. 아까 이중섭도 그랬지만 김창렬 화백도 피난 시절에 제주에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또 그 미술관이 제주도에 있냐. 사실은 김창렬 화백이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한 45년 정도 살았는데 네. 이렇게 해외 생활이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되게 고달팠고 좀 유배 생활 같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의 그 종착지가 필요했대요. 근데 그때 피난 시절에 겪었던 그 제주의 삶이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게 생전에 자기 개인 미술관이 완공되는 걸 보고 떠난 몇 안 되는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세상을 뜨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달린 미술관을 보고 그렇게 됐군요. 네. 와. 근데 이게 아까 건물 사진을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게 뭐라 할까요? 좀 홀리한 느낌, 약간 신성한 느낌이 나요. 느낌이. 맞아요. 좀 경건한 느낌이 네. 들죠.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화가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와 얘기를 할 때 아까 신전 같았으면 좋겠고 신전. 네, 좀 무덤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벽돌도 그냥 벽돌을 쓴 게 아니라 나뭇결 모양이 새겨진 벽돌이고요. 일부러 검회색 벽돌을 써서 조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술관이 지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김창렬 화백이 자신의 작품 200여 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요. 약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해요. 기증을 한 거죠. 억소리 나는 작품들이 다 네. 있는 건데 어떤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전시가 돼 있나요? 네, 먼저 처음으로 좀 볼 작품이 있는데 네. 김창렬 화백의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오. 제목이 다 비슷해요. 회귀입니다.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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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아요. 이게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토양, 풍토로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모티프가 있어요. 화면에 계속 나오는데 천자문과 물방울이에요. 네. 화가의 시그니처죠. 지금 저 그림 안에 한자들이 빼곡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오, 그게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다들 궁금해하세요. 뭐라 써놨는지. 네. 근데 의외로 저기에 써져 있는 게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는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쓴 게 아니에요. 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이 천자문을 배웠는데 이게 어렸을 때 추억인 거죠. 사실은 배웠던 추억.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혹은 예술가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들 때마다 동심을 잃어갈 때 그 동심을 깨닫게 해주는 게 천자문이었다 그래요. 지금 천자문이랑 그다음에 물방울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딱 잘 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도 많아요. 아마 2m짜리도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종교화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
오. 약간 불교 느낌 같은 것도 나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저 물방울을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면 종이에 그린 그림인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을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화백이 물방울에 매료된 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 물방울이 직접 보면 진짜 물방울에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뜻밖의 수학이었다 그래요. 아. 이 파리에서 생활할 때 1970년대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가난했고. 네. 근데 그때 마구간에서 작업실로 사용을 했는데 마구간을 그때 이제 캔버스를 여러 번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됐던 거예요. 네.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감이 떨어지기 쉽게 캔버스 뒤에다 물을 뿌려놨다 그래요. 떨어지기 쉽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뿌려놨는데 햇빛이 자기가 뿌린 물방울에 비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와. 거예요. 그때 그 물방울의 빛에 반해서 작품에 옮기게 된 거죠. 어머.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 지금 트신 분들은 혹시 TV에 물 묻었나 하면서 닦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되게 사실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김창렬 화백의 그 물방울이 마구간에서 탄생했다. 이것도 재밌는 맞아요. 이야기인데 이 물방울 하나 그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하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작품이 작품마다 똑같은 기법을 쓴 게 아니라 계속 변주한단 말이에요. 진화하고 처음 그리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스프레이를 좀 사용했대요. 아, 사용했고 스프레이. 그 다음에는 손으로 직접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물방울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조금씩 그 질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질감이 조금씩 다르군요. 변주가 또 있는 그 매력. 네. 근데 사실 김창렬 화백 지난해 1월에 별세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경매가가 10억을 넘긴 작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977년작 물방울이 10억 4천만 원에 판매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됐죠. 지금 이 작품인가요? 네, 맞아요. 아, 물방울. 야, 이게 이거는 어디에 가면 이것도 그 이거는 미술관에서 제가 볼수 알기로는 있나요? 그 제주도에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음. 정확한 위치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매에 나왔으니까 아마 개인 소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드네요.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중섭, 김창렬 이분이 동시대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나요? 그런 스토리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오, 같이 실제로요? 신혼생활하면서 만났고 김창렬 화백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 이중섭과의 만남이 자신한테 스승을 만난 것 같았고 아. 그 이후에 유학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딱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되게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다고 들었어요, 입장료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 가격이 비싸니까 어. 입장료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전혀 사람이 약간 안 가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맞아요. 아까 그 건물만 봐도 굉장히 신성하고 규모가 많은 걸 커서 누릴 수 있는 곳은 비쌀 약간 것 비쌀 것 같거든요.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사실은 이런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섭 같은 경우에 성인 가격이 1,500원. 이고요. 입장 가격이 김창렬 미술관은 성인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아, 왜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네. 좀 오라는 거예요. 음. 좀 안 온다. 이게 한국 작가들인데 우리가 사랑해줘야죠. 근데 오히려 안 오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실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중섭 미술관 성인 1,500원, 네. 김창렬 미술관 성인 2,000원. 2,000원. 그럼 충분히 제주도 갔다가 들러서 좀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양식만 먹고 왔는데 아. 마음의 양식도 얻으러 가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돼지고기 너무 조금만 아껴서 미술관 가는 걸로 약속하고요. 네. 우리 도슨트님과의 더 많은 얘기는 잠시 후 유튜브에서 이어질 상클 2교시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